네. 자, 책 속길 시즌 1, 벌써 3회차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인데요. 오늘은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이라는 책을 가지고 제가 같이 이야기해보자고 지금 제안했었고,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혹시 여기서 그 책 읽어보신 분,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그리고 아직 덜 읽어봤다, 2번. 아니, 아직 손도 못 대봤다, 3번. 어느 정도로 읽고 오셨는지 체크해보려고요. 네, 좋습니다. 2번 훌륭하십니다. 류미키님은 뭐 3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책에 그렇게 엄청 감정적인 그런 게 없어가지고 책은 대충 읽어야 된다고 여전히 생각하는 편이라서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해온 자료들 좀 보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 페이지 잘 보이시죠? 더 키워보겠습니다.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인데요. 전 2번이 잠깐만요. 설정을 하겠습니다. 네, 계속 진행할게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홈페이지 마케팅 플랜 4회차 정도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블로그 대행을 시작하면 꽤나 많이 광고주님한테 책 선물을 드려요. 그냥 이 책이 아니더라도 제가 책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광고주님의 상황을 보면 아, 이분 이런 게 진짜 필요하시겠다 싶은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들을 이제 하나씩 선물을 드려요. 근데 아마 이 책을 제일 많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을. 그러니까 이 책을 그렇게 선물 많이 드린 이유는 뭔가 마케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이 책 저 책에서 다 끄집어 와가지고 좀 잘 정리를 해놓은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바로 써먹을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많이 전달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맨 처음 목차부터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은데요. 이 목차를 가지고 온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 고객 생애 여정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고객 여정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고객들이 처음에 내 사업장을 발견하고 나서부터 결제를 하고 그리고 떠나갈 때까지의 그 과정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크게 이 장으로 그걸 구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사전 단계, 진행 단계, 후속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은 그냥 그 고객들이 우리 사업장을 알아보는 단계에 있는 거고 진행 단계는 실제로 이제 적극적으로 알아보면서 우리 사업장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상담을 받는다거나 그런 식의 일들이 일어나는 때고 후속 단계는 이제 실제로 결제를 하고 끝난 다음에 이제 우리 사업장에서 경험을 하고 이제 좋으면은 친구 지인들한테 소개를 해주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고객이 처음에 들어왔어 나갈 때까지 모든 부분들을 관여를 하는 게 이제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바라볼 때 단순히 뭐 블로그 포스팅을 몇 개 쓴다라고 하는 거는 되게 작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시작부터 끝까지 쭉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기획을 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필라테스 센터로 좀 대입을 해보면은 결국 필라테스 센터를 어떻게 알아보냐, 그리고 어떻게 연락하며, 어떻게 이용하고, 그리고 어떻게 떠나가는지에 대한 내용을 총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블로그는 이 어떻게 알아보는 거에 엄청 초점이 맞춰져 있는 매체죠. 그리고 제가 블로그를 얘기를 많이 해서 그 블로그를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블로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와이프랑 센터를 운영할 때는 운영단에서의 일들도 꽤 많이 챙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센터 내부의 매뉴얼로 챙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만약에 회원님이 오셨어. 그러면은 당장 해야 될 일은, 우리 스튜디오 메이트라는 그 운영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다가 회원님의 정보를 입력한다. 그리고 그 입력이 되면은 상담을 하고 나가면, 뭐 어떤 어떤 메시지를 보내고, 그 상담이 성공적으로 끝나면은 이렇게 안내를 하고, 이런 매뉴얼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 부분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하나씩 하나씩 잡아놓은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마케팅의 활동은 단순히 고객을 데려오는 거에서 조금 더 넓게 보셔가지고 고객들이 나가는 그 순간까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거는 오늘 드릴 주제와는 상관없지만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술가는 남의 것을 잘 모방하는 사람이고 위대한 예술가는 남의 것을 잘 훔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 사람도 하죠. 이게 바로 제가 그 첫 번째 책으로 역설계라는
책 추천드렸잖아요. 거기에 나온 핵심 내용이고. 어떻게 보면 이 책이 엄청나게 그 역설계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책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책의 각 장은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거든요. 자기가 만든 게 하나도 없고 다 어느 책들에서 자기가 좋았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정말 반가운 역설계의 정신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이 제가 도움이 된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거는 진짜 좀 작은 사업자 있잖아요. 1인 기업이라고 말하기는 뭐하지만 그냥 대기업이 아니고 그냥 사장 혼자서 거의 모든 일을 해야 되는 그 사업자들이 필요한 마케팅 책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은 사실 사업의 철학이라는 책의 핵심 메시지이기는 한데, 우리가 보통 필라테스 강사로 시작해가지고 경력이 쌓이면 필라테스 센터를 열잖아요. 그럴 때 하는 대부분의 실수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내가 센터를 열 때는, 아, 이 센터 왜 이렇게 돌아가지? 난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겠어. 혹은, 아, 내가 인건비가 이것밖에 안 되네? 내가 버는 돈이 이것밖에 안 되네? 센터를 더 잘 열면은 내가 이 정도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센터를 열게 된단 말이에요. 강사님들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걸 막상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기술자가 사업가가 되는 형태거든요. 어떠면은 그게 같은 그 연장성산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업주가 됐을 때는 그냥 전혀 다른 스킬 세트를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책들이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인력 관리, 사실 센터를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다가오거든요. 인력 관리, 재무 관리,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 마케팅에 대한 이야기들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도 운동 강사님들 많이 계시지만 사실 운동을 잘 가르친다고 해가지고 그 운동 센터를 엄청 잘 운영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게 엄청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같다고 얘기하면은 경험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아직 자기의 자아가 너무 강해가지고 좀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성장을 위해서 그냥 이게 다른 거라고 생각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체험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하나 좀 떼보면은 인력 관리는 그런 거 있어요. 강사님들 뽑으면 뭐 대충 수업하고 그냥 가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그렇게 이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강사님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사람들의 문제에서 제일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 이런 리더십에 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 되게 친근하게 친구처럼 아니면 언니처럼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되게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뭐 이렇게 갑시다 하면서 이렇게 끌고 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스타일부터 좀 잡히는 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재무 관리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 센터 같은 경우에는 회비 자체 회원권 자체가 선불로 결제되잖아요. 선불로 최소한 3개월부터 시작하는 게 대다수일 텐데, 그렇게 되면 그 돈을 그 달의 매출로 생각을 하다가는 진짜 큰일 나는 돈 관리가 되거든요. 왜냐면은 내가 매출이 일어나는 시점과 그 매출을 회수할 수 있는 시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제 돈을 어느 정도 저축을 하고, 이렇게 좀 배분해주는 현명함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재무 관리라고 볼 수 있죠. 그게 안 되면 이제 센터가 돈은 잘 벌더라도 망할 수 있는 상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대부분의 그 먹튀 사건들 있잖아요. 먹튀 사건들이 이 재무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돈이 훅 들어오니까 좋죠. 그래서 내가 막 센터 하는데 1,000만 원, 2,000만 원씩 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관리를 못해가지고 무너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이라는 게 사실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안 될 때를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안 될 때를 대비할 때는 사실 잘 될 때부터 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돼서 그런 게 아닐까. 네. 그리고 마케팅이라는 요소.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이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조금 드릴게요.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는 돈을 절약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반면에 성공한 사업주들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는 사실이다. 와, 솔직히 저 이거 책 처음 딱 읽었을 때 엄청 충격받았거든요. 이때가 언제였었냐면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가 제가 1호점 딱 인수하고 직후에 이 책을 읽었을 거예요. 그래서 아, 이제 1호점 딱 인수하고 그래, 나 열심히 이제 마케팅 해봐야 되겠어 라고 딱 하는데 이 문구를 딱 본 거예요. 근데 그때 딱 저희가 뭘 하고 있었냐면 매출이 빠지니까 저희 와이프 있잖아요. 원장님이 자기가 계속 수업을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 이 문장을 발견하자마자 원장님한테 줬죠. 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자기가 점점 수업을 빠지는 게 맞다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고. 왜냐면 내 눈앞에서 지금 인건비가 뭐 1,000만 원 단위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내가 이걸 하나라도 몸으로 떼어가지고 어떻게 메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내가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되게 하기가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참에
이렇게라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서는 받으셨으니까, 아, 네. 사업이 힘들어질수록 내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돈을 더 써야 된다. 내가 실제로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시간을 계속 확보하는 게 맞다라는 방향성을 하나 좀 제안해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건 좀 되게 웃긴 얘기긴 한데, 저희도 시간을 확보하려고 그때 바로 고용했던 사람이 그 센터의 직원이 아니라 그 저희 아기를 돌봐주시는 이모님이었습니다. 그게 이모님을 한참 쓰다가 애가 어린이집 가면서 이모님을 잠깐 쉬었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쉬게 한 건 아니고 이모님이 개인 사정이 있어가지고 그만두셨어요. 근데 그 사이를 메꿀 만한 좀 좋은 이모님을 못 찾았거든요. 근데 그게 계속 바뀌면서 그 와이프도 스트레스 받고 이래가지고 그냥 공석으로 놔두고 와이프가 이제 그 아기를 케어하다가 이제 필라테스 센터를 인수하게 된 건데 처음에는 자기가 애 보면서도 필라테스 센터도 충분히 케어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왜냐면 저희가 인수 받았을 때만 해도 선생님들 다 있고 그 실장이 있었거든요. 상단 실장이. 상단 실장도 다 있어가지고 센터는 센터대로 잘 돌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실장이 이제 제대로 인수인계도 안 하고 도망을 가죠. 도망을 가게 되면서 이제 저희가 맡아가지고 그 센터를 굴려야 되는 상황이 왔었는데 그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걸 상담 실장을 더 뽑아야 되나? 아니면 그 이모님을 더 뽑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이모님 쪽을 택했어요. 왜냐면 이모님 쪽이 훨씬 레버리지 하기가 쉬웠거든요. 일의 종류도 되게 단순했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는 육아의 부담을 살짝 더 많이 내려놓고 이제 본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운동센터 대표님들도 아마 매출이 빠지기 쉬우면은 이딴 선생님들 내보내시고 그러니까 계속 내가 실제 운동을 가르치는 수업을 하시려고 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업에 다른 필요한 요소들을 못 챙기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더 얘기해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홈페이지 마케팅 플랜 초반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파레토 법칙이라고 그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 80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20의 원인. 그걸 좀 더 고도화시키면은 결과의 64%를 내는 4%의 노력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64대 4의 법칙인데 사실 마케팅이 사업에 있어서 완전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주님들이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업을 운영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해내신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일단 다 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에 잘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신규 고객을 어떻게 데려오지에 대한 문제에 부딪히게 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문제, 한 4 정도밖에 안 되는 그 문제 때문에 사업자에 큰 문제들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케팅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 공감하시고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마케팅이 잘 돼가지고 신규 고객들이 계속 들어오면은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이 잘 해결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까 제가 인력 관리 얘기했었잖아요. 여기 필라테스 센터에서는 선생님들이 바뀌면 회원님들이 같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자주 바뀌면 필라테스 센터 자체에 대해서 되게 불안해하시고 뭔가 어수선하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이 잘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신규 고객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뭐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되더라도 제가 좀 걱정이 덜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바뀌어도 신규가 어떻게든 계속 들어오면 그 신규는 새로운 선생님들이 새로 왔는지도 모르고 일단 그 선생님과 이제 센터에 운동을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돼서 이제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면 이런 걱정도 상당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진상 고객들도 되게 자신 있게 걸러낼 수 있거든요. 이거 아마 지금 사업하시는 분들 되게 공감하실 텐데 저렴한 상품을 구매하시는 손님일수록 진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악순환에 빠지죠. 내가 사업이 안 되면 아씨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계속 가격 할인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 가격 할인으로 오는 회원님들이 가격 할인을 하면 일단 회원님들 반응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결제가 더 돼. 근데 그 결제가 되는데 그 와중에 되게 진상 고객님 한 분씩 섞이는 거죠. 그러면은 돈대로 못 버는데 막 엄청 힘든 사람들이 오면서 약간 현타가 오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규 고객이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면 이런 그 진상 고객들도 단칼에 거절할 수 있죠. 일단 가격대 자체를 진상 고객 올 만큼 낮게 안 만들어서 일단 걸리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촉이라는 게 발동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딱 상담을 해보면, 아, 이 사람이 좀, 상식 밖의 규격 외의 사람이다라는 느낌이 딱 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자신감 있게 좀 거절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신규 고객이 많이 없어서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되면 이런 마음의 여유가 많이 없어지게 되죠. 그리고 신규 고객이 계속 들어오면 일단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이 생기고 돈도 생깁니다. 여기서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이 책에서도 나오는데 그 고객 한 명이 이제 결제를 하면은 그 다음 후속 결제하기가 더 쉽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신규 고객을 데려와가지고 상담해가지고 결제하는 확률이랑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을 결제를 시키는 확률이랑은 상당히 다르고 재등록이 수업만 제대로 됐다면 훨씬 쉽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리고 그 재등록을 높이고, 높이는 데에도 마케팅 기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에 있는 회원님들 자체를 하나의 그 고객군으로 생각하면 또 여기서 더 나올 수 있는 매출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 관점에서 이제 마케팅 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신규 고객들이 들어오면 매출이 올라가죠. 그러면 매출이 올라가면은 조금 더 여유롭게 마케팅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순이익이 300밖에 안 돼. 300 정도야. 300 정도면 사실 내 생활비 하고 하면은 뭐 남는 게 없죠. 그러니까 그 마케팅에 섣불리 막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투자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수입이 1000만 원 정도 이상이 넘어가. 이러면은 사실 또 그 100만 원 정도 수준의 마케팅 지출을 할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내 생활비를 제외하고 어느 정도의 임계치까지 올려놨을 때 마케팅을 예산을 더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되는 업체가 더 잘 되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잘 되는 데는 마케팅할 돈도 생기고 그러니까 또 마케팅을 하고 그러니까 또 신규도 더 들어오고 이렇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 이게 거의 초반부에 나오는데 맨 마지막 메시지가 조금 더 좋아가지고 이 문장을 가져왔는데 저 이거 보고 되게 마케팅에 대한 확신을 얻었었거든요.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판매될 때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을 명심하라.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전에는 당신의 마케팅이 얼마나 좋은가를 알을 뿐입니다. 결국 최고의 마케터가 매번 이긴다.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필라테스 센터도 가만 생각해보니까 너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마케팅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해도 센터의 회원님들은 그 결제를 하고 나서 그 한참 있다가 그 필라테스의 효과를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지금 운동 서비스로 팔고 있는 상품들은 그걸 구매하자마자 효과를 얻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뭐 햄버거를 먹고 싶어 라고 해서 햄버거를 샀잖아요. 그 햄버거를 먹고 바로 끝이 나잖아요. 그런데 필라테스 센터는 그리고 포함된 운동센터들은 내가 결제를 하고 회원권을 등록한 다음에 그 운동을 뭐 최소한 한 세 번 이상, 네 번 이상 좀 들어봐야 내 몸이 좀 변하는 것 같네. 체력이 붙는 것 같네. 살이 빠지는 것 같네. 라고 하는 그 운동을 했을 때의 효과를 그때서야 이제 얻기 시작한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그 소비자가 구매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기간이 내가 구매한 시점보다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공간을 메울 만한 뭔가가 필요한데, 왜냐면 사람들은 이걸 듣는다고 해서 될까라는 의심들을 계속 하게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래서 마케팅이라는 게 필요한 거구나. 이 생각을 엄청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이걸 얻을 수 있다고 계속 설득하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생각되는 그 분의 의심들을 계속 해소해주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마케팅이라고 생각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엄청 후킹이나 뭐 자극적인 내용 이런 걸 전혀 안 쓰거든요. 그냥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리고 그 센터에서 있는 회원님들의 이야기들, 그런 거에다가 살짝 그냥 약간의 재미 요소만 넣어가지고 글을 쓰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아,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마케팅 효과가 있는 거 보면은 사람들은 그냥 정보를 더 알고 싶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요지를 좀 정리해드리면은, 필라테스 수업을 듣기 전에 그 수업이 얼마나 좋은지는 정말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수업이 얼마나 좋고, 이런저런 효과가 있을 거라는 거를 꼭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게 마케팅이다. 라고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표적 고객부터 이제 좀 잡아야 되는데, 사실 저도 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했었어요. 마케팅 처음 공부할 때는,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타겟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렇게 해서 타겟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걸 너무 좁게 잡아도 문제고 너무 크게 잡아도 문제라는 사실을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넓게 잡았을 때는 막 이런 거예요.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면은 그냥 여기 우리 동네 살고 있는 사람 전부 아니야? 아니 뭐 해봤자 여기 남자들은 잘 안 오니까 여기 여자들 전부겠지. 라고 생각하게 됐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약간 이제 표적 고객이 누구냐는 질문에 거의 모두라고 대답하는 거랑 다름이 없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필라테스라는 같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그 필라테스를 어 원하는 소비자들의 니즈는 엄청 다양하단 말이에요. 뭐 몸이 아파가지고 재활을 원한다던가 아니면 운동은 진짜 하기 싫은데 뭐 이제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안 된다거나 아니면 살을 빼기 위해서 운동하는 수요도 있을 거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표적 고객들이 다 나뉠 수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타겟을 설정할 때는 이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타겟을 또 너무 좁게 잡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센터를 처음 시작했을 때 사업을 안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막 하더라고요. 아, 남자 필라테스 하면은 되게 그거 하려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기 그, 여자들 대상으로 한 필라테스 센터도 많으니까 남자 필라테스 한번 해보시는 건 어때요? 이런 식의 제안이라던가. 그리고 또 이런 제안도 있었어요. 어, 저는 지금 회사를 다니니까 평일에 별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그, 저 같은 사람이 운동하려면은 주말에 수업이 있으면 좋겠는데, 주말 수업을 많이 열어주시는 필라테스 센터는 어떨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막상 센터를 운영해 보니까 그게 엄청 타겟이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그걸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건 맞는데 그 대부분의 수요를 만들어내는 그 20대, 60대 사이의 여성들보다는 현격히 적어가지고 뭐 리소스 대비 아웃풋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마케팅 책에서는 좁게 잡아라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는데 일단은 좀 실현 가능성 있게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타겟은 잡아야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봉이님 반갑습니다. 블로그 글. 네, 감사해요. 그래서 사실 그 타겟을 좁게 좁게 잡으면 카테고리의 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반적으로 그 지역에서 운영하는 필라테스 센터는 보다는 좀 다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잖아요. 클래식 필라테스 강사 교육 이런 거거나 그룹 필라테스 전문 강사 이거 굳이 언급 안 해도 누군지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아예 테마를 가지고 있어서 엄청 좁게 잡아버리면 아예 그 인스타그램을 해가지고 그 광역으로 한국 전체를 통틀어가지고 이제 마케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케팅 전략 자체를 수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필라테스 센터, 저희처럼 그냥 지역 내에서 이제 회원님들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수준이면은, 그 지역에 있는 20대, 60대 여성들이 정확한 타겟이 아닐까. 이 정도면은 충분히 뭐라고 해야 되나. 수익성 있는 타겟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적 고객을 이렇게 잡아두고 시작하는 건 정말 중요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레슨인데, 어, 가장 적합한 고객 외에는 일할 수 없다는 뜻은 아니다. 이거를 좀 명심해 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20대, 60대 여성들을 타겟한다고 해가지고 다른 수요들을 배척할 필요는 전혀 없죠. 남자분들이 왔다고, 여기는 20대, 60대 여성 전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배척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리고 10대 친구들이 와가지고, 저 부모님한테 허락받고, 필라테스 배우러 왔어요. 이렇게 했는데, 배척할 이유는 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얘기인데, 현재로서 마케팅 노력이 가장 적합한 고객을 향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레이저처럼 힘을 한 곳에 집중해야 될 뿐이고, 나머지 퍼져나가는 것들은 수용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조금 엇나간 얘기긴 하지만, 제 책도 이런 식으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책은 지금 엄청 뾰족하게 필라테스 센터의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그 책 제목은 내 블로그가 고객을 데려왔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내용은 뾰족하더라도 그 책을 보고 끌릴 수 있는 사람들은 책에 최대한 넓게 잡아놓은 거거든요. 이런 식의 좀, 현명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여봉님. 인스타 타겟 광고 돌리시나요? 저희 필라테스 센터에 말씀하시는 거죠? 필라테스 센터에 인스타 타겟 광고는 안 돌리고 있습니다. 안 돌리는 이유는 그냥 아예부터 안 한 건 아니고 해봤는데 별로 효율이 없었어요. 효율이 없어가지고 굳이? 라는 느낌. 한 3달 돌려보고 테스트 해보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광고마다 다르고 테스트 하는 것마다 다를 겁니다. 일단 제 경험은 그랬어요. 저희 센터에서는. 그리고 자, 이것도 얘기해 드릴게요. 결국에는 마케팅의 정점은 그 센터 자체가 브랜딩이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리고
이게 마케팅 공부하면 할수록 상품 자체가 그 사람들의 그 화두가 되는 게 가장 좋았어요. 그러니까 주목할 만한 상품을 만드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서 같은 필라테스라는 운동을 제공하더라도 적어도 이 동네 사람들에게 뭔가 회자될 만한 요소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당신의 독특함을 이제 넣어줘야 되는 건데, 근데 사실 또 필라테스에서 얼마나 또 특별함을 만들면 만들겠어요. 그리고 그걸 너무 많이 만들게 되면은 그 타겟 자체가 좁아지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지난 시간 때 얘기 드린 그 최적화된 새로움, 그 개념을 좀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새로운 게 가장 좋은 거지, 완전 새로운 걸 만들면 좀 되게, 그러니까 아예 소비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제가 하고 있는 그 볼테라피 사업이 되게 효과도 좋고 한데 너무 새롭고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된 것 같거든요. 이제 그걸 좀 늘려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은 우리 센터가 제공하는 필라테스 센터가 같은 지역의 다른 센터보다 얼마나 다를까라고 생각해보면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솔직히. 그러면 어디에서 그 독특함을 만들어낼까라는 고민했을 때 저는 그게 그 블로그 글이었어요. 그 다른 센터들보다 훨씬 더 진정성 있게 쓴 글, 훨씬 더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자세하게 쓴 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만으로도 꽤나 그 차별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블로그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긴 하지만 꼭 블로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만의 좀 독특한 뭔가들을 만들어내면은 그만큼 또 그 지역 내에서는 회자될 수 있겠죠. 네. 블로그 보면 저도 브랜드 블로거로서 쓰고 있는데 많이 참고하고 있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많이 활용해 주세요. 그리고, 어, 이것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 사람들은 물건 자체가 아니라 그 물건이 가져다는 결과들에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필라테스 센터는 필라테스 수업을 필라테스 팔고 있긴 하지만 결국 그 활력 있는 생활을 판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활력 있는 생활하니까 조금 뜬금없는 흐름 잡는 소리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 필라테스를 해보면은 체형 교정이나 이런 효과 때문에 만성 통증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저도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엄청 많이 결린 사람이었어가지고 필라테스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딱 하고 나면 그 일주일이 좀 편안했어요. 와, 이게 이렇게 되는구나. 이게 생활의 활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다녔는데 이게 한 두세 번 다니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실제로 아마 근력도 얻으시고 몸의 태도 좋아하시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이제 생활에 있어서 가지고 더 좋은 활력을 얻겠죠. 그래서 저는 이게 그 필라테스가 주는 그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아마 그 원장님이나 강사님들마다 다 다를 수 있겠죠. 내가 주는 이 수업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블로그나 그 인스타 이런 광고 소재들을 만들 때는 필라테스를 팝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필라테스로 주는 활력을 팝니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훨씬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최저가 정책은 설득력이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최저가 정책도 USP가 될 수 있을까? 유니크 셀링 포인트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코스트코나 월마트 같은, 그냥 구조적으로 싼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는 사업들 있잖아요. 그런 거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요즘에 그 슈커월드 ETF 브랜드, 잘못 썼는데 ETF 브랜드가 화제가 많죠. 근데 저는 이거는 약간 구조적으로 싼 가격에 공급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은 가격을 전면적으로 내세워가지고 시장을 장악하는 전략을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일개의 필라테스 센터에서 이런 저가 가격을 만들어내기는 진짜 거의 불가능에 가깝거든요. 어, 가격 경쟁력을 완벽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저가 전략은 거의 자살행위에 가깝다고 보기도 하는데, 그나마 좀 생각해 본 건 이런 거예요. 그, 퀄리티의 저하 없이, 그니까, 강사님들 교육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8대1 이상의 그룹 수업을 만든다든지, 그러면은 이제 회당 단가를 내릴 수 있겠죠. 아니면 뭐 스크린에다 시퀀스를 띄워가지고 20대 1 수업을 한다든지 이런 시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있는데 이게 아직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이유가 아마 퀄리티가 떨어질 겁니다. 아무래도 핸즈온이 한 번이라도 덜 가게 될 테니까. 그리고 아직 그 필라테스라고 하면 그 프라이빗한 느낌도 여전히 있어가지고 그게 아마 시장에 잘 안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저도 어떻게 될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이런 케이스도 있었어요. 그냥 그 강사 교육하는 협회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출되는 초급 강사들을 뭐 2만 5천 원, 요즘에 그 강사님들이 받는 시간 타임이거든요. 2만 5천 원 이하로 그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다던가, 그리고 그 수요를 계속 그런 그 인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다던가, 이러면은 이제 가격 경쟁력을 만들 수 있겠지만, 보통의 필라테스 센터들은 이런 게 없습니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자기 기 깎아먹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필라테스 마케팅을 할 때, 뭐 할인을 넣는다거나 뭐 최저가 행사 이런 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뭐 되게 중요한 시즌 때 이벤트로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보통 그게 계속 반복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딱 하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마케팅이 실패하는 주요한 이유는 성의가 부족하고 충분히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저 가격을 10%나 20% 정도 할인해주는 뻔하고 재미없는 주장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와, 이때 저 완전 유레카를 외쳤습니다. 왜냐면 저희 필라테스 센터 운영하면서 제가 창업반 이런 거 듣고 이제 센터를 한 거거든요. 그 창업반에 먼저 센터 여신 분들을 보면은 어떻게 그 가격 이벤트를 정했었냐면, 그냥 할인으로 맞춰야 하는 가격이 있고 원래 가격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할인된 가격을 매달 그냥 이벤트 내용만 바꿔주고 이렇게 끼워두면서 쓰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가격 할인 말고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특별한 혜택에 대해서 큰 고민이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이제 완전 초보 원장일 때, 아까 실장이 한 명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실장한테 이렇게 얘기해 봤어요. 이제 적자가 나니까, 아, 실장님, 우리 이번에 매출이 너무 안 좋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실장이 대뜸 이렇게 눈을 팍 들이키면서 하는 얘기가, 대표님, 당연히 그러려면은 매출을 땡기려면은 가격을 할인할 수밖에 없어요. 딱 그 얘기만 하더라고요. 계속 그 얘기만 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며칠 있다가 바로 그 무단 퇴사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경험으로 이 문장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 그래. 이제 그냥 우리 센터의 정이 다 떠나고 이제 퇴사할 사람이 할 수 있는 수준이 그냥 가격 할인인 거야. 우리 센터에 에너지와 열정이 있으면 이것보다는 훨씬 더 잘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일단 여기서까지 가격 얘기를 하고요. 잠깐만요. 블로그 조회수가 잘 안 나오는데 효과가 나오나요? 예, 이거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쓰는 글들이 막 블로그 조회수 자체가 50이 넘어가는 게 잘 없어요. 막 20대인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문의가 옵니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없고. 네, 이 정도 얘기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가격에 대해서는 가격 할인 너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이제 제 살 깎아먹기여가지고 중요할 때 한 번씩만 딱 쓰는 거지. 그게 만성화돼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숫자라고 얘기 드리는데, 1은 당신 회사가 사업을 운영할 때 가장 위험한 숫자다. 그거는 기업을 취약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 단일 실패점이라는 개념인데, 이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를 하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가 있으면 위험합니다. 왜냐면 이 필라테스 하나는 그 지역 상권이 죽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난 적자인 채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두 개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필라테스 센터만 계속 늘리는 것도 좀 위험합니다. 왜냐면 필라테스 자체가 그냥 유행이 지나거나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 산업 자체가 꼬꾸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 대행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 소득원을 최대한 다양하게 늘려가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마케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블로그를 되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드리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지금 3년 동안 제일 가치 있었던 마케팅 활동은 다 블로그에서 만든 것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계속 꾸준히 다른 매체들도 테스트를 해보고 있어요. 그래서 스레드 처음 나왔을 때는 스레드로 이제 필라테스 센터 마케팅이 될까? 하고 한 3주 정도 테스트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는, 일단 스레드에서 우리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땡땡 동 수준에서만 이제 그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동네에서 스레드를 하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일까? 나를 생각해 봤을 때 그 모수가 너무 작았던 거죠. 그래서 야, 스레드는 안 되겠다 라는 생각을 바로 하게 됐고요. 뭐 이제 요식업을 하는데, 요식업이 그냥 먼 데서도 찾아오는 핫한 핫플레이스야 이러면 조금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죠. 그리고 내가 먼 거리도 가는 것도 감수하는 뭐 병원이나 이런 곳은 또 이야기가 달라지죠. 아무래도 그 큰 돈을 투자해서 가는 거니까 내가 실력 있고 그 믿을 수 있는 선생님한테 가고 싶어라는 욕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필라테스 센터에서 스레드는 안 먹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당근마켓도 최근 들어가지고 엄청 테스트를 해보고 있거든요. 벌써 한 두 달 정도 됐나? 이게 제가 맨 처음에 센터 오픈했을 때, 그니까 1호점 인수했을 때도 뭐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 블로그도 해보고, 인스타도 해보고, 그 당근도 해보고 했는데, 당근마켓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아, 이게 뭔가 무료 쿠폰을 뿌리면 되게 많이 받아가시고, 무료 체험을 넣으면은, 무료 체험까지 하시고, 후기는 잘 남겨주시는데, 결제로 전환이 안 돼요, 결제로.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결제 전환이잖아요. 우리가 자선 사업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 이거는 그 당근마켓에 모여있는 그 유저의 특성인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보고 있고. 요즘에 또 다시 해보게 되는 거는 제 주위에서 마케팅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 베이스의 사업을 하는데 당근마켓이 유효하다라는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또 그걸 또 마케팅하는 업체도 있어 해서 또 해봤는데 일단 지금 두 번째 시도했거든요. 두 번 다 안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도 한 번 더 할 건데, 이거 안 하면, 이것도 안 되면 진짜 안 된다고 얘기를 해버릴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매체들도 꾸준히 테스트를 해보고 있습니다. 이런 거 다 해보고, 그래도 일단 지금까지 완전 효율이 좋았던 건 블로그였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블로그를 제가 강조해 드리지만, 저 블로그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위험한 숫자니까. 그리고, 그, 블로그를 제가 강조를 하면은 블로그 글 쓰다가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이제 어떤 글을 내 블로그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 문장 보고 엄청 많은 글들을 생각해냈거든요. 이게 광고에서 잠재 고객이 알아야 할 사항, 바가지 쓰지 않는 방법, 정보를 제공해주거나 무료 보고서나 동영상 시리즈가 있다. 잠재 고객이 그 정보를 보고 가치 있는 정보라고 생각할 수 있게 하라. 라고 딱 생각해보니까 사실 필라테스 센터에서 줄 수 있는 정보는 생각보다 엄청 많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들이 이제 필라테스 센터도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운동도 가르치고 이렇게 운동에 대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데 필라테스 센터를 처음 가보는 사람은 그 수업 예약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우리들이야 뭐 스튜디오 메이트나 뭐 이런 핀메이트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사용하는 게 익숙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제 스튜디오 메이트를 활용해가지고 그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에 이렇게 예약해가지고 수업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부터가 정보라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블로그에 담아야 될 이야기들이 엄청 엄청 많아지거든요. 하물며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회원님들 중에서는 또 꼭 이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옷을 어떻게 입고 와야 되냐고. 옷을 자기도 그 레깅스 이런 거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 물어보는 거죠. 그렇게 그 이미지 필라테스라고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그 레깅스 타이트하게 입은 그 이미지가 떠오르니까 그러면 이제 또 블로그 글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아, 딱 몸에 딱 붙는 옷을 입고 오는 건 필요한데 레깅스를 입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몸에 라인이 드러나는 그런 운동복이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정보들이 되게 많죠. 그렇게 해서 이제 블로그를 꾸며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제 생각에는 그 이 책에서 가장 배워야 할 점 중에 하나인데 이겁니다. 관심 고객이 아직 구매할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그 필라테스 센터 블로그나 아니면 필라테스 센터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은 그 가격 할인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위에 가격 할인도 약간 사업적으로는 자사랑이랑 비슷하다고 얘기 드렸죠.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가격 할인은 그거예요. 내가 구매할 준비가 안 돼 있고 난 그냥 필라테스 센터를 알아보고 싶은데 갑자기 나한테 와가지고 40% 할인해 드릴게요. 와,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동대문 강매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저 부산 사람이어가지고 와, 어릴 때 그 국제시장 이런 데 많이 놀러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형들이 와가지고 야, 여기 거기 친구 일로 와가지고 와봐 내가 좀 싸게 줄게 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책에서 제안하는 거는 이렇게 관심 고객이 있으면 처음부터 이렇게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12번까지 이렇게 쭉 접촉을 해 나가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훨씬 더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 쓸 때 보면은 가격 할인이나 이런 걸 전혀 안 쓰거든요. 진짜 전혀 안 씁니다. 그 할인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할인 이벤트를 안 하는 건 아닌데 블로그에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그 회원님들이 실제로 상담을 왔을 때 아, 회원님 이런 혜택도 있으니까 받아보세요 정도까지만 딱 얘기하거든요. 그 실제 상담이 일어났을 때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의도하는 건 이런 거죠. 그 접촉이 꼭 오프라인 접촉이 아니어도 되거든요. 온라인 접촉이 돼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거는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우리 센터를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내 블로그 글을 최소한 한 세 개 정도는 읽어보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전화를 해서 우리랑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점점 더 그 깊은 관계를 이어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게 좀 통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블로그로 구현해 놓은 게 보통 그냥 그 노출을 위한 글을 하나 쓰고 그 노출을 위한 글 아래에는 그 원장님 소개글을 쓰고 원장님 소개글 아래에는 그 센터의 소개글 쓰고 센터의 소개글 아래는 회원권 정리도 쓰고 회원권 정리를 끝나게 되면은 그 좀 특별한 제안 같은 거 이렇게 써놓거든요. 그래서 그 글들을 이렇게 다 보고 넘어오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식이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아까 처음에 이야기 드렸다시피 그 요즘 필라테스 센터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을 보면 너무 빨리 그 가격 할인을 얘기하는 느낌이에요. 그런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나 라는 제 개인적인 관점입니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게 되려면 결국 그 고객 생애 가치를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생애 가치란 뭐냐면은 우리가 고객 한 명이 들어왔을 때 그 한 명이 쓰고 나가는 돈을 모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필라테스 센터는 꼭 고객 생애 가치까지 안 가더라도 일단 그 회원님이 한 명 결제가 되면 최소 4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넘게도 결제를 하시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 70만 원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당연히 센터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일단은 7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는 그 재등록을 생각을 안 한 거잖아요. 그 재등록을 생각을 안 한, 재등록까지 생각하면은 사실 한 100만 원 정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 보통 재등록은 좀 잘 하시니까요. 그 센터 자체가 망가지지 않았으면. 그러면 사실, 제가 블로그 대행으로 거의 한 센터마다 그 80만 원, 70만 원 이 정도 받는데, 왜 대행을 안 맡기시는지 참 의아해요. 제가 한 달에 한 명만 데리고 오면 무조건 이익인 상황인데, 그게 다 고객 생애 가치를 평가하지 않아가지고 드시는 생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케팅을 하실 때 그냥 무작위로 그냥 마음 내킬 때 툭툭툭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그 시스템을 잡아놔야 돼요.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일정을 잡아두는 게 좋은데 매일, 매주, 월간, 분기별, 매년 이런 식으로 잡아두는 거죠. 그래서 저는 블로그 위주로 하니까 블로그는 이렇게 하는 거죠. 일주일에 2개 정도 쓴다. 그래서 한 달이면 8개 정도 쓴다라는 정도의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또 드는 생각은 어, 아까 얘기한 중요한 글들 있잖아요. 원장님의 소개글이라든지 센터의 소개글. 이런 거는 1년에 한 번씩은 써야 되겠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1호점에서 이제 처음으로 그런 글들이 나온 게 2023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2023년에 그 날짜가 찍혀 있으니까 뭔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센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도가 바뀌면 이런 글들을 하나씩은 다시 써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최근에 2025년 거 다시 쓰고 있습니다. 2026년 되면 1월 달, 2월 달쯤에 그런 글들 다시 쓰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회원님들 방문하는 패턴을 보면은 그 블로그 글이 자주 나와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 센터가 뭔가 활성화되고 있는 느낌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그 글이 써여진 날짜도 신뢰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에게 당장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그 시점을 최대한 뒤로 미루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기간 동안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당신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모든 경쟁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은 점을 교육과 상담을 통해서 알리면서 고객에게 다가가라.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자주 쓰는 말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 필라테스 센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필라테스는 정말 좋은 운동이니까 다른 센터라도 좋으니까 한번 꼭 해보세요. 우리 센터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네. 이러면은 조금 더 믿을 만한 그런 업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개의 필라테스 센터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필라테스를 권하는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을 가져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품을 만들 때 한 가지 옵션이나 한 가지 가격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 아니다. 선택지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은 엄청난 매출 손실을 야기한다. 적어도 표준 등급과 프리미엄 등급이 있어야 된다고 이 책에서 얘기하는데, 여기서 지금 1대1 센터 하시는 원장님들, 대표님도 있는 거 아는데, 제가 이거 보고, 나는 1대1을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은, 저희 센터는 40평대의 센터로 그룹 수업이랑 1대1 수업이 같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자연스럽게 1대1이 프리미엄일 거고, 그, 그룹이 그 일반 등급, 표준 등급의 그런 상품일 거잖아요. 구성 체계가 딱 나뉘면서, 어, 여유가 있으면 1대1을 듣는 거고,
그렇지 않고 난 좀 저렴하게 합리적인 가격에 하고 싶어 하면 이 그룹으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마케팅적으로 엄청 유리한 거예요. 왜냐면 어, 필라테스 센터에 대해서 열심히 홍보하고 사람을 데려오면 그 사람이 개인을 할지 그룹을 할지 이렇게 타겟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필라테스 하고 싶은 사람이 오는 거죠.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1대1 센터를 하고 있으면 가격 때문에 그룹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그냥 튕겨져 나가버리는 거죠. 그게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게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이제 막 센터를 열거나 하시고 마케팅적인 관점을 조금 더 넓히시면은 이렇게 그룹 수업에 같이 있는 센터를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지 모른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게 그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다시피 그 매출이 일어나면은 마케팅에 투자할 수 있는 자금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자동화하기도 쉽고 그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른 마케팅 매체에 투자하기도 훨씬 더 쉽습니다. 조금 1대1 센터 말고 그룹 수업이 있는 센터를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3호점을 보든 앞으로 보는 센터들은 무조건 그룹 붙어 있는 걸 하거든요.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 재활성화 전략이라고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점검해서 최근 소식을 듣지 못하고 한동안 구매하지 않은 과거 고객들의 이름을 뽑는다. 이 진상 고객은 걸러내고요. 아, 이거 보면서 저도 막 어제 스튜디오 메이트 막 뒤져봤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발견했거든요. 상담 후에 등록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상담을 했는데 결제를 안 한 거죠. 이런 사람들한테 한번 연락을 해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다시는 아니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이런 것도 다 마케팅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보통은 이걸 CRM이라고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표들도 설정해가지고 꾸준히 보면 좋은데 저는 이런 것들 체크하고 있습니다. 신규 문의 건수, 그러니까 결제한 게 아니라 문의 건수고 결제 건수, 그리고 결제액, 그리고 재등록 3단 건수, 그리고 재등록 건수 이 정도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없는 센터가 없을지는 몰랐는데 장부를 안 쓰시는 곳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매출 그런 것도 안 쓰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장부들을 쓰면서 이런 지표들도 좀 기입해가지고 관리를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야 분석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건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여러 기업과 업종을 분모하고 다양한 고객을 만났는데 그중에 가장 불평이 많고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사람들은 항상 가격에 민감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가격 할인은 웬만하면 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저희 센터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제일 불만받고 제일 컴플레인이 많은 사람들은 저희가 인수하기 직전에 그 좀 싸게 결제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결제 같은 거 아니고 그 사람들이 항상 문제를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좀 좋은 아이디어일 수 있는데 고객이 당신과 한 거래는 그날 하루 동안 수많은 거래 중 하나일 뿐이다. 그들은 당신과 거래하기 전에 누군가 거래했고 당신과 거래한 후에도 누군가 또 거래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센터의 고객이 다른 곳에도 고객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필라테스 센터는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그 헬스장 하시는 분들은 MOU를 엄청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이런 형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일샵, 피부과, 정형외과, 샐러드 가게 이런 데 돌아다니면서 이제 같이 MOU를 맺고 서로 고객을 보내주고 하는 거죠. 이런 게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쭉 오늘 가져온 내용들 정리는 핵심으로 요약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마케팅은 실제로 가치를 만드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본질은 가만히 있는데 그걸 마케팅 잘 포장해가서 판다 이런 개념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그 물건, 그냥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그 물건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마다 그 가치를 평가하는 상태가 다 제각각이 되는 거죠. 그 가치를 최대한 본질에 가깝게 만드는 활동이 마케팅이어야 하는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 가치를 만들다고 보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고객 생애 여정, 고객 생애 가치의 개념으로 마케팅을 진행할 거.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 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다니면서 그리고 그 끝날 때까지의 그 여정을 다 생각해가지고 하나하나 체크해 보면서 조금씩 최적화해 나가면서 이제 매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결제 시점을 가능하면 최대한 미룰 것. 이게 힘든 결정일 수도 있는데요. 이걸 다들 너무 앞당겨가지고 뭐 해드릴게요. 결제하세요. 이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게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충분히 이 사람이 결제를 할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든 다음에 그때 결제를 받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까지 준비를 해왔고요. 혹시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했던 내용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시고 30분 정도까지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잘 들으셨다. 1번 한 번씩 눌러주시겠어요? 아, 네. 리뷰키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송이님, 가인님, 네, 이성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이 책, 이거 말고도 엄청 그 깨알 팁들이 많아가지고 읽어보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기양님도 오랜만이시군요. 네. 참고로 유미키님은 그 온라인 셀러 하시거든요. 근데 그 싼 것들이 문제는 싼 것들이. 비싼 게 훨씬 편하고 불평도 없고. 그렇죠. 네. 뭐 오늘 내용 아니더라도 뭐 궁금하신 거 편하게 물어보셔도 좋습니다. 네네네. 다음 주는 이제 그거 할 겁니다. 게으르지만 콘텐츠로 돈은 잘 법니다. 이것도 꽤나 좋은 마케팅 책인데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면 이제 이 프로그램도 마지막입니다. 벌써 4주가 지났어요. 시간 진짜 빠르죠? 이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얻어 가시는 게 있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책에서 얻은 그 생각들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들께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송이님은 역설계 읽고 계시군요. 어, 윤지님 필라테스랑 접목해서 들을 수 있어 너무 꿀팁이 많아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필라테스 센터 하고 있으니까, 그쵸. 저희가, 제가 스레드나 이런 데 브랜딩 자체는 와이프가 전부 다 운영하는 것처럼 브랜딩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그 기획을 거의 다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회원들을 어떻게 관리할지. 그러니까 아까 그 마케팅 활동이 그 단순히 블로그 글을 쓴다는 개념이 아니라 그 센터 안에 들어왔을 때 고객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한 최적화도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일까지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센터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고 그 얘기도 예, 같이 이야기해드리고 있죠. 그리고 제 자랑이긴 한데 은근히 그 필라테스 원장님들이랑 저만큼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들이 은근히 폐쇄적이에요. 그러니까 교류하기가 힘든 업종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다른 사람들이랑 온라인 방에서 교류를 하다 보면 떤 사람이 그냥 바로 내 옆 동네 필라테스 센터 원장님이고 막 이런 거죠. 그럼 경쟁자도 될 수 있고 이러니까 애매한 영역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교류하기가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블로그 대행이라는 걸로 엮여 있으니까 여기저기 있는 센터들에 있는 원장님이랑 엄청 주기적으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그 운영 팁들이나 운영 노하우들도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많이 지내고 있죠. 네. 송이님은 그 필라테스 강사님이신가요? 뭐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아니시군요. 네. 강사님 아니셔도 됩니다. 아, 로고 디자이너. 다른 아이디 쓰시지 않으세요? 아이디 기억이 안 나네요. 음, 네, 다행입니다. 강의 도움 많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목적도 사실 그거죠. 책을 읽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데 그 책을 현실에서 구현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얘기해 드리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 독서 모임 자체를 그런 의미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번 기회뿐만 아니라 매달 일요일 아침에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다 제가 책 읽어보고, 아, 이거 나도 이렇게 해봤는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많으니까요. 네. 5분 정도 더 이야기하다가 마무리할게요. 로고 디자인 먼저, 네, 힘내십시오. 잘 되실 겁니다.
마케팅 잘 배우셔가지고. 아까 초반부에 얘기 나왔는데, 마케팅이 진짜 64의 결과를 만드는 사회 활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 원페이지 마케팅 플랜에서는 그 얘기까지 하죠. 사업주가 아니라 마케터가 돼야 된다고. 아, 근데 그 말 너무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케터가 됐을 때 엄청 유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까지 해요. 세스 고딘이라는 마케팅에서 엄청 유명한 사람인데, 그 사람 책들에는 거의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상품 기획 자체부터 마케팅이 들어가는 게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품 자체를 남들이 그 이야기 화두를 올릴 만한 그런 획기적인 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본질이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 본질을 좋은 상품을 만들어 놓고 마케팅을 했을 때 효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가 작게 작게 만드는 그런 혁신들을 모아가지고 상품 기획까지 넘겨야 되지 않나. 경영 재무도 사업에 필요하다는 말이 기억 남는데요. 맞나요? 네, 맞죠. 이 부분도 책으로 공부하셨나요? 네, 책으로 공부했습니다. 경영 재무 이런 거 다 책으로 공부했죠. 그래서 시즌 3이 재무일 거고, 시즌 4가 인력 관리인가? 이럴 것 같거든.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더 관심이 많으시면 제가 시즌 1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많이 좋아해 주세요. 후기도 많이 남겨주시고 그게 다 쌓여가지고 아, 이거 하면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제 시즌 2, 시즌 3, 시즌 4 계속 하는 거죠. 네. 제 사례와 함께 책을 보니 더 와닿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이게 옆에서 실행한 케이스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 이 사람이 이거 보고 이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나도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니까 조금 더 움직이실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책 읽으면서 배운 게 많습니다. 책 읽으면서 전반적으로 배운 것들이 많아가지고 책에서 모든 정보를 얻을 수는 없거든요. 특히나 그 기술적인 정보들은 좀 한계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케팅하는 방법, 블로그 마케팅하는 방법, 예쁜 로고를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책에 잘 안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사업 자체에 대한 방향성을 잡는 이야기들은 책에 되게 잘 나와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그, 네. 저축을 해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의미 있는 이야기들이거든요. 더 궁금하신 내용 없으실까요? 편하게 코멘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했던 것도 그 우리 단톡방에 후기로 좀 조금씩 다 남겨주세요. 네, 다 후기 하나하나 쌓여가지고 저에게 도움이 됩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준비하는 자료가 그냥 대충 스크린샷 해가지고 떠서 넣어 놓잖아요. 사실 이렇게 안 하면 이 모임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게 준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좀 자료 자체는 허접하더라도 제 경험이랑 이런 인사이트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렇게 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제 이야기가 더 중요하죠? 맞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수요일 그 마지막 세션도 하고, 그날 밤에 제가 블로그 마케팅 강의도 하거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그것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블로그에 공지글 올려놨어요. 이거 몇 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 단톡방에 굳이 올리진 않았는데, 그 매번 하는 블로그 마케팅 무료 강의 그겁니다.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오늘 오후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게으르지만 돈은 잘 법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후기들 제가 또 강조하지만 기다리고 있을 거고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